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더 높은 금리 인상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11월 FOMC 이후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또 이 같은 날 공개되는 베이지북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어떤 방향을 보일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선견 선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비도 좀 많이 오고 있고요. 비 내린 다음에 굉장히 좀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2022년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유종의미 거두실 수 있도록 가이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뉴스, 이슈들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모든 것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말 쇼핑 시즌 매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확진자 증가와 러시아 원유 상한제 합의 불발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화 약세 속에 독일의 견고한 성장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자료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느슨했던 11월, 타이트한 12월로 일단은 잡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이 횡보와 박스를 미국 시장이 횡보와 박스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추세도 잘 주지 않았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증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느슨했던 11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도 일단은 끼어 있었기 때문에 휴일도 조금 있었고 어떻게 조금 표현하자고 하면 조금 루즈한 한 11월 정도가 됐다라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단 이번 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12월은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흘러갈 겁니다. 물론 11월 말에서 12월 그러니까 보통 11월 추수감사절이죠. 11월 추수감사절에서 길면 1월 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산타랠리 항상 우리가 12월이 되면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산타랠리가 계속 될 것이냐. 그리고 산타랠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산타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부터 12월 말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 목,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전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빼온 것은 수, 목, 금요일만 빼온 것은요. 별 3개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 3개짜리가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별 3개짜리만 제가 뽑아온 거고요. 1개, 2개짜리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3개짜리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 목, 금 일단은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자,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요즘에 여러분 유럽 시장 시간대에 제가 오후 4시, 5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전부 다 한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 오후 7시 일단 발표를 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에 따라서 유럽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일단 넘습니다. 10.6% 정도 되고요. 지금 추정치가 한 10.4% 정도, 예상 추정치가 10.4%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따라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미국만큼 그렇게 속도 있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10%가 넘는 지금 현재 고업 물가지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럽 시장 때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큰 폭의 하락.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자, 동일 22시 15분에 ADP 비농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자, 이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금요일 거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금요일 거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 자, 첫 번째 주, 매월 첫 번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한 노동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연달아서. 자, 그래서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동시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지표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고 ADP에서 발표를 하는 비농 지표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메인이죠. 하이라이트는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거고요. 수요일 날은 ADP에서 스펙트럼을 조금 작게 발표를 일단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떤 가늠자가 된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에 비농 지표에 가늠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동시장 관련해서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시장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수요일 날 3분기 GDP,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요. GDP 발표는 했죠. 예, GDP 발표는 했습니다. GDP가 지금 어떻게 됐죠? 1쿼터 때는 마이너스, 2쿼터 때 마이너스. 그래서 기술적 침체인 2분기 이상의 실질 GDP 마이너스를 일단 달성을 했고 3쿼터에서 깜짝 플러스가 났죠. 3쿼터에서 2.7% 정도의 깜짝 플러스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수정치입니다, 여러분. 수정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한 2.6% 정도 일단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정치까지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자,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목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공공시입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24시입니다. 24시에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은 발표를 하죠. 구인이직 보고서는 핵심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내가 일을 하고 싶다. 1입니다. 그럼 나를 원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다? 1.8개다. 왜 이렇게 됐느냐? 13년 동안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 한 50대, 60대들이요.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연금도 받고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민자를 받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어떤 기저 현상이 없는 거죠. 밑에 깔려 있는 기저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의 부족으로 임금이 오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지금 1대 1.8이었습니다. 저번 달에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측면, 그리고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를 체크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번 달은 조금 줄었는데 저번 달은 조금 올랐습니다. 구인 구직 이게 좀 갭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 갭은 어떻게 돼요? 이 갭을 메꿔야 된다. 그래야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직 보고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보고서고, 자, 지금 이제 문제의 남자죠. 파월 연준 의장이 새벽 3시 반에 일단 연설을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제가 일단은 분석을 해보니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관한 어떤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테마를 따라가야 되겠죠. 파월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인이직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일단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복귀를 해볼까요? 8월, 9월, 10월, 11월, 8월 잭슨홀 이후로 파월이 연설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어떤 피봇이 될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 시장의 기대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깨버렸죠.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은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아직 없고, 속도 조절을 글쎄요, 12월에 0.5%를 일단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속도 조절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지난 FOMC에서 나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조금 할 것이다는 얘기까지는 일단은 나올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정말 쇼킹하게 다가올 그럼 플러스 알파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분 있다가 연준의 베이지북이 일단 또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일단은 발표가 되면서 연준 의장들, 각 은행장들의 어떤 생각이 지금 여기에 다 담아져 있겠죠. 자, 지금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지 않고도 사실은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서 각 의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 부분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우리가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 그렇죠? 지금 일단 어떤 시장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향후에 이제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는 거의 예측이 지금 가능은 합니다. 금리 상단, 올해까지의 금리 상단 일단은 4.5%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월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일단은 연설을 할 건데, 이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과연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조금 우리 현물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건데 제 얘기를 듣고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새벽 3시 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새벽 3시 반에 일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시나 12시에 인터뷰, 1시 정도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새벽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는 조금 어떤 현물 가지신 분들은 위안을 조금 삼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22시 30분에 뭐가 있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목요일의 지표죠. 목요일의 대표적인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 지표죠. 그다음에 우리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지표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달 연속으로 조금씩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떨어져야 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이 뭡니까? 모든 산업의 근간, 중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금요일. 자, 첫 번째 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한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농지표죠, 비농지표. 그 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자, 비농지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슈에서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와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실업률도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올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비농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날이다. 특히나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100틱 이상 날 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0틱, 200틱, 300틱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한꺼번에 짧은 순간에 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매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요일 날 또 여기 방송에 나오고요.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느슨했던 11월 그리고 정말 타이트한 12월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가이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저희는 또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한 12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조목조목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은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고 오늘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소비가 그래도 좀 견고하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23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증시 개장 전에 흐름을 한번 복귀를 해보고 저희가 개장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어땠나요? 네, 유럽 시간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일 빼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5일 빼고는 굉장히 흐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조세거든요. 예.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혼조세 박스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럽 시장 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럽 시장 때 미국 상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좁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좁고요. 자, 일단은 나스닥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6시부터 보든 17시부터 보든 상관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매수 자리가 짧게 나왔죠. 제 21선 기법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진입 혹은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 매수 진입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매수 자리 여러분들이 타시면 된다. 제가 조금 직선으로 그어드릴게요. 직선으로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방법. 두 번째,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일단은 들어가시는 방법.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세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은 100틱 이상 나옵니다. 100틱 이상 나오고, 자, 중요한 자리가 일단은 나왔죠. 수렴과 발산에서 여기 보이시죠?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5일선이 21선 밑으로 들어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진입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다.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포인트 일단은 여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밑까지 매도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 21선 기법으로도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제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보실 수 있는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반복이죠. 어떤 거든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법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복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매도 포인트요. 매도 포인트 여기에서 두 가지 나오고 쭉 밑으로 추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도 유럽장에서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은 골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쭉 보시면 16시부터 보셔도 되고요. 17시부터 보셔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 혹은 여기에 혹은 여기까지 일단은 진입 포인트가 나오고요. 진입 포인트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룸이 일단은 나옵니다. 청사는 제가 어디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청사는 어디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동 익절. 자,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매수를 이 부분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10틱이든 20틱이든 여러분들이 자동 익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갔다라고 치죠. 여기에서 일단 들어가면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틱 정도 나옵니다. 100틱 조금 더 나오죠. 100틱, 30틱이든 50틱이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괄청산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길게 일단은 추세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종가상 캔들이 21선을 넘을 때, 종가상 21선을 넘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청산을 80bt가량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8시가 조금 넘기는 했는데요. 8시가 넘어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도 진입 포인트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수익을 여기까지 얻으실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진입 포인트 여기에서 여기까지 혹은 진입 포인트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나스닥 두 개 다 추세 굉장히 조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 먼저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를 보시면 유럽장의 메인은 유로죠. 예, 유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일단은 보이시고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보이십니다. 17시에 확실하게 보이시네요. 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쭉 여러분들 보시면, 자, 매수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큰 수익 얻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여기에서 일단은 보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매도 포인트, 첫 번째 청산 포인트는 어디예요? 자동 익절 그냥 걸어 두시고 혹은 나는 21선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 종가상 21선 이탈 자리, 종가상 21선 이탈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렇죠? 조금 옆으로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신다라고 하면 이거 눌림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눌림이라고 파악을 하냐면, 자, 쉽습니다. 자, 매수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매수장이란 말이에요. 매수장에서 항상 눌림은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하락은 항상 여러분들 눌림 자리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매수를 탄 다음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눌림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청산을 하셔도 되고 21선을 넘어서는 종가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데드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로 쭉 가고 있는데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매수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매수장이란 얘기입니다. 매수장에서의 데드 크로스는 눌림으로 보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청산하시면 된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인 여기에서 두 번째 매도 포인트. 매수를 들어갔을 때 매도 포인트가 보인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제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항상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노란 톡방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복귀를 다시 한번 해드리니까 그거 한번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적인 5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분봉으로 그냥 볼게요. 10분봉으로 보면 자, 뭐 3시, 4시까지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박스장에 갇혀서 굉장히 많이 횡보를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실 수가 있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스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박스 매매라는 것은 박스장이라는 것, 횡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는 와중에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차트 어떤 일정 시간이 끝나고 혹은 내가 매매를 다 마친 다음에 그때서야 자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박스장이다. 그때서야 자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일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큰 어려움에 처하셨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조금 제가 예상을 합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도 불안하고요. 굉장히 지금 중국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짚어드릴 건데 중국 여파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조금 제가 오늘 권고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5일 차트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장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개장 전 흐름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한 갈증 해소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금리 얘기나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또 좋은 마스터님들이 말씀 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일단 12월까지는 어떤 4.5%에서 움직이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파월의 인터뷰라든가 PC 또 CPI도 한번 남았죠. 네. FOMC도 남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 잠깐 보시면 자 1월은요. 1월은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11월과 12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미국은.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때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굉장히 많은 소비가 미국 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같은 경우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수가 60% 이상입니다. 60% 이상에서 이 소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일단은 시작을 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11월과 12월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가 늘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기업이 매출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증대가 투자와 고용으로 일단은
수급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야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도 굉장히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 소비가 는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소비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11월, 12월은. 자, 그리고 한 가지. 자, 소비에 관한 측면은 수요에 관한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급에 관한 측면을 지금 보자라고 하면 자, 옆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게 요즘 중국의 상황이죠. 예, 요즘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자막에도 지금 나가다시피 공급망의 해결, 공급의 해결이죠.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의 해결입니다. 공급망의 해결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은 제로 코로나예요.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의 탈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제로 코로나, 중국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라고 하면 지금 옆에 중국의 모습이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저께의 모습이고요. 자,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3기 연임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올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막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망이 일단은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무너졌고 그걸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굉장히 많이 빚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했습니다. 인민을 통제하면서 3기 연임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제로 코로나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과학 방역이라고 해서 제로 코로나를 조금 풀었어요. 푸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급증을 했어요. 이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도 명분을 줘야 돼요. 이 제로 코로나를 더 이상 안 할 명분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 명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이 시위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시위까지, 어떤 플래카드까지 나오냐면 시진핑 물러나라까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이 중국의 공급망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소비, 수요 측면 그리고 소비, 공급, 수요와 공급이죠. 그 소비와 이 중국의 공급망 해결, 제로 코로나를 탈피하는 이 해결책만이 여러분들 뭐 인플레이션이든지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조금 자료를 내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자료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자, 2023년 키워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금 정했는데 제가 키워드는 외람됩니다. 굉장히 좀 잘 뽑는 그런 기획력이 좀 있습니다. 자, 2023년의 키워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로 자, 단기와 장기로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단기는 뭐냐면 소비와 물가입니다. 자, 두 번째 장기는 노동시장의 지표, 고용 실업률 및 경기라고 제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소비와 물가인데 이거는 다른 얘기로 좀 하면요. 시차입니다. 시차. 자, 소비와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기가 장기로 넘어갈 때 소비와 물가가 노동시장의 지표로 넘어갈 때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핵심은요. 제가 글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차입니다. 시간차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차. 자, 시간차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춥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나요?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증대를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이런 종착역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페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좋기는 한데, 안 오고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잡히면 좋기는 한데, 그런 일을 거의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희박하다라고 보면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일단은 시키고 고정을 시키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를 잡고 물가를 잡는 잡금의 시간과, 자,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실업률이 증대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이 시간은 뭐예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요?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폭을 굉장히 넓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소비와 물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잡힌다. 이게 뭡니까? 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거. 단기적으로 소비와 물가는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물가가 그래도 피크 아웃이 된다. 피크 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노동시장 제가 굉장히 2022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죠. 노동시장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소비와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지표로서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다. 굉장히 더딥니다, 사실은. 제가 매주, 매월 어떤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나올 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뭡니까? 노동시장의 지표들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데, 2023년에는 그 시차가 노동시장에 대한 그 시차, 노동시장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그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거죠. 물론 2023년 초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반 이후가 될 것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노동시장의 지표를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와 물가를 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후행적으로 고용시장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을 2023년 중반기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미래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요. 뭡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뭐가 발생을 하죠? 해고가 발생을 해요. 해고가 발생을 하는데, 자, 앞에 자료를 제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해고를 동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고도 경량이 있다는 거죠. 경량이. 정말 큰 해고인지, 아니면 대량 해고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얕게 가는 그런 해고인지에 대해서, 자, 최근 60년간의 일단은 데이터를 보시면 회색 부분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회색 부분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 자, 기술적인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GDP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GDP가 회색입니다. GDP 2분기 연속의 GDP 마이너스일 때가 회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실업률입니다. 자, 어떻죠, 여러분? 회색일 때는 어때요? 실업률이 대량으로 일단은 발생을 거의 한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거의 대량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후행적이에요. 후행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회색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고요. 회색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고, 회색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고요. 회색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색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바로 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202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경제는 데이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한 30초 정도 있다가 지금 시장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못 다드린 설명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키워드 오늘 일단은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내일 오전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주요 상품 흐름을 살펴보면 유로 FX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입니다. 개장 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오가면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고요. 양봉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0.5%대 하락하면서 11,7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5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일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최다 기록 경신, 그리고 봉쇄 반대 시위에 따라서 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5달러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도 2% 넘게 하락한 74달러 선 이어가고 있고요.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상승 흐름 보이는가 싶었는데 개장 직후 그리고 개장 전부터 조금씩 하락 폭을 키우면서 지금 0.3% 떨어진 온스당 1,74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볼게요. 네, 유로는 달러가 105선으로 레벨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 개장한 직후에는 조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해주면서 1.0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을 세우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플러스권 전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당일 어떤 투자 스탠스가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순간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좀 들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자리만 일단은 좀 한번 봐드린다라고 하면 753 라인입니다, 여러분. 753 라인 이상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간략하게 조금 보시는데 지금 왜 제가 간략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좀 크게 놓고 보면 어차피 여러분 지금 박스장이에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 이게 박스장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박스장이 최소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부터 주요 지표들, 굉장히 중요한 주요 지표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753 라인 이상에서는 좀 짧게 박스장 매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스장 매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상단, 그리고 여기 하단.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한 기운은 조금 더 강해 보이니까 753 라인입니다. 753 라인 위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 전략을 타시는 게 그래도 조금 좋아 보이니까요. 753 라인 왔을 때, 지지 받을 때 매수 짧게 보시는 거를 좀 권고해 드리고 수요일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수요일 이후에 거래량과 방향성 설정되면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12월 초까지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지요. 그때 수요일 넘어서 일단 매매하시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당일은 나스닥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다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봉쇄 반대에 대한 시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CNBC에서는 오늘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또 중국의 봉쇄 시위, 봉쇄 반대 시위의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5일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2% 넘게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당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도 관망이네요. 관망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5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자, 하지만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 자, 3분봉상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박스장입니다, 박스장.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들어가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5일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 일봉상으로 봐도 여러분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전저점을 일단 깨고 내려가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자, 캔들 보실게요, 여러분. 캔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들 보시면 꼬리 길죠. 이것도 꼬리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꼬리 긴 편이에요. 이것도 꼬리 깁니다. 지금도 뭡니까? 오늘도 지금 꼬리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고요. 100% 내가 뭐 하방이다, 100% 상승이다라는 어떤 그런 100%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일도 뭐 안타깝지만 오늘도 일단은 관망 사인을 제가 일단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해서도 관망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네, 골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체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7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들어주실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나왔네요. 네, 골드는 일단은 매수를 제가 들도록 하겠는데 어차피 제가 여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 종목을 다 체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골드는 오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드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상 일단 체크를 해보면 이게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봤는데요.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여기입니다. 한 1745라인 정도? 1745라인을 일단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위쪽 룸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위쪽 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745라인 정도. 1745라인 정도를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일단은 드리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봉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쪽으로 갔던 게 지금 박스 횡보를 그리고 있다. 자, 여기 네모를 좀 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매수 쪽으로 힘이 더해졌던 게 지금 박스 횡보를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갭을 다 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갭을 다 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이 박스를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갭 상승했던 거를요, 한 반절 정도밖에 메우지 못했습니다.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아직은 매수의 힘이 세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5일이든 골드든 나스닥이든 어떤 단기적인 오늘 그냥 들어가서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단기 전략보다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묻어두고 이틀이든 3일이든지 그냥 방향성 설정해서 스윙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종목입니다. 전 종목은 일단은 수요일 이후에 하시는 거를 제가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맞선이가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맞선이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